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3심에서 최종심에서 파기환송심 환송됨으로써 다시 고법에서 유죄 취지로 형량만 정해야 하는 그런 국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대법원의 구태타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거 하여튼 레토릭을 엄청나게 세게 쓰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네?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을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데 무슨 쿠데타고 무슨 선거 개입입니까? 그동안 늑장 판결을 받느라고 이렇게 지연시켜 놨다가 이제 올바른 판결이 나오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내리고 딴전을 피우면서 마치 선악을 뒤집어서 이렇게 국민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가련합니다. 이재명 본인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후보 사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뭡니까? 2심에서는 그겁니다. 형량만 하기 때문에 양형만 결정만 내리기 때문에 유무죄를 맡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출마가 불가능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후보라면,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상식적인 정치라면 후보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씨한테 사퇴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만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국민을 빙자해서 대선 구도 지금 조금 앞서고 있죠.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6월 3일이니까 이제 불과 32일, 33일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법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존중한다라는 발언이 전혀 없어요. 이적인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불법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승복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요. 정작 3부의 주축인 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김병기라는 사람 국정원 출신인데요.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오만방자합니다. 61년생 국정원 출신이에요. 경희대 나왔네요. 경희대 나온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많아요. 야당에서 문재인이, 박영선이, 이 사람 김병기, 또 중앙대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대 나왔죠. 7인회 이재명 주위에 실세들의 모임인 7인회에도 중앙대 출신이 대명 한 두세 명,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 보십시오.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상배예요. 지금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고심 끝에 2년 몇 개월을 끌어온 정치인에 대해서 그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 장악하긴요. 네. 만약 장악하겠다는 했으면 이번에 파기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난리를 쳤겠죠. 그래도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파기 재판, 스스로 형량까지 유죄 판결도 내리고 형량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여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라. 어만방자합니다. 벌써 대선 끝났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2% 여권은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15% 넘는 사람이 없네요. 네. 이거 믿고 이 수치 믿고 법치주의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아주 험하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범죄인, 각종 범죄를 저지른 10개가 넘는 혐의, 5개, 6개 재판이 진행 사람을 기어코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더니 결국은 이렇게 대법원의 철퇴를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 교체는 할 생각도 안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고 난 후에 파기환송심이 있고 난 후에 이 뭡니까 한덕수 대행도 총리직을 사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의 레이스에 뛰어들겠다 이런 모양인데 글쎄요.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아주 부드러운 분이고 뭡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강단 약간 보여줬는데요. 위기 국면에서 나라를 통솔할 정도의 리더십 글쎄요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내각제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 같죠? 정대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헌정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분도 대표적인 국내 내각제 세력의 대표 주자인데요. 그분의 경기도학교 나왔습니다. 지원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정대철 회장께서 하셨던데 지금은 정치 체제가 내각제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맞지도 않고 지금 상태에서 내각제를 했다가는 나라 완전히 뒤집어 지금보다 더 기웁니다. 지금 공산화 지수가 97%, 98% 이렇게까지 감지되는데요. 거기다 내각제까지 한다?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당 지도자의 사법심판이 야당로 생긴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이 여당에서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어서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구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도가 뭡니까? 적화 세력과 공산화 세력과의 대결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당도 그냥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싸움, 정치적 투쟁의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이 둘이 완전히 치고받고 하면서 이 나라를 적화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왜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반란, 내란, 불법,
주권의 파괴 등의 국면에서 이 친북 종족 세력은 그런 파괴 행위, 반란을 주도했으며 그 국민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걸 막지도 않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 공모까지 한 그런 행태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도 그렇고 계엄령이 실시하게 되는 그런 원인과 배경이 된 입법 예산 녹제도 마찬가지고 각종 입법을 통해서 기업과 교육과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야당은 망설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고 여당은 국민의힘당은 권성동이 권영세, 박찬대, 뭐 추경호 이런 놈들 모두 다 박찬대는 아니군요. 그냥 야합하고 좋은 게 짓하는 식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도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각제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현 대통령 대행이 총리직을 사임하고 뛰어든다? 그건 아니죠. 자, 구도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내각제 세력이 지금 호시탐탐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자신들의 이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독세 총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구도에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좌빨과의 역사 대결 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중심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아주 저는 비관적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 지금 파기 환송이 됐으니까요. 환송된 2심이 열릴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민주당은 그 2심에서 파기 환송심에서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국민의 뜻이라고 분칠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선 구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무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유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재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지원 작전까지 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정치적 구도, 정치적 주도권을 끝끝내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커다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게 정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그런 정도의 범죄를 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거고 비판을 해야 될 거며 아까 보셨듯이 김병기 국정원 출신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극단적인 부정 가짜 수사를 써가면서 전국을 어지럽힐 텐데요. 상당한 정도의 혼란과 혼탁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당은 여당은 이런 발판 위에서 이런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바로잡는 게 자신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득권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만 영원히 보장이 된다면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불법 탄핵에서 국민의힘당은 애국 세력과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네? 따라서 이 만국의 대선 구도, 이재명이 압도적인 우세를, 이 불법 범죄자가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는 그런 만국의 대선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정치권은 노력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 자유수호 세력, 호국 세력, 애국 세력,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 세력, 진실한 정말 호국 불교 세력은 단결해서 이런 만국의 대선 구도를 분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만들어내는 그런 양자의 대결 구도에 뛰어들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선 참가도 고려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애국, 자유수호, 호국 세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반란 반역에 만국의 대선 구도를 분쇄할 수 있도록 단결해서 애국의 폭풍, 애국의 태풍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우리의 애국 세력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죄 판결, 파기환송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자유와 호국과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들이 그 공간에 우뚝 서서 새로운 정치적 힘을 키워서 이 만국의 대선 구도를 망가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이념적 단결을 통해서 애국 세력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 끝에 지금 두 분이 남으셨고, 여기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가담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 이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자유와 국민과 나라와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 세력들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저항과 불법적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투쟁을 제거하는 그런 힘을 우리 자유수호 애국 세력들이 반드시 마련해서 새로운 대선 구도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으로 봐서는 대선 후에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우리 애국, 호국, 자유수호 세력들의 단결, 이
요망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힘을 생성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곧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 구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